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저는 지캠프에서 전자 파트 쪽 맡고 있는 방진석 책임입니다. 그, 원래 7월 말하고 8월 초에 선행에서 제가 비슷한 교육을 했었고요. 어제 하셨던 그 교육 중에 GPIO, I2C, 그리고 SPI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GPIO하고 I2C 교육만 받으셔도 제가 제작했던 이제 거리 센서, 거리계를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그 내용이 충분해서 제가 이 사례 공유를 할 적에 제 거하고 또 이번에 STT 보드를 또 같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동안에 준비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그렇게 실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두 내용을 다 다루다 보니까 또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7월 말하고 8월 초에 교육을 또 받으셨던 분들은 또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거리계라는 게 어떤 거리,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거리, 내가 원하는 그런 물체의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골프장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거리계 그림을 이렇게 골프장에서 쓰는 거리계를 한번 앞에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장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I2C를 버스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어제 아마 실습에서는 그냥 조도 센서 하나만 가지고 했다면 저는 이제 그걸 좀 응용을 해서 거리 센서하고 OLED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제가 만들었던 기계가 이러이러한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짤막한 소개를 좀 드리고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교육을 할 때만 하더라도 라즈베리 B를 썼었어요. B 플러스를 쓴 게 아니고 이게 와이파이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레이저 포인터 모듈을 원래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물체를 어딜 가리키는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눈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건 뺐고요. 그 다음에 USB to TTL 컨버터도 좀 모양이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G캠프에 있는 이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썼고 라이트 V3 센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업 저항하고 저항 시리즈 저항 그리고 콘덴서 OLED 전원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요. 이 거리계를 제가 이 거리계를 타이젠 플랫폼에 어떤 부분에 맞춰서 사용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크래프트롬 소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크래프트롬에 가보시면 일루미넌스 투 서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게 이번에 교육 준비를 하시면서 이름이 약간 변했는데 아마 앞서 하셨던 일루미넌스 쪽의 소스를 보셔도 아마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준비할 때는 이쪽 소스를 보고 거리계를 만들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거리계가 사실은 이제 초음파 센서도 있었고 라이다라고 하는 거리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 초음파 센서는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불과 몇 센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저는 라이다 센서 좀 거리를 멀리 측정하고 싶어서 라이다 센서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게 빛으로 거리를 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주로 요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레이더 장비하고 비슷하고 이제 빛이나 레이저 이런 걸 쏘아가지고 그 거리를 측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라이다 센서의 전원은 5V 공급하고요. 그리고 여기 I2C 그 레벨은 3.3V. 예, 스펙은 뭐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제가 슬랙에 삼성전자 개발자분 슬랙에 올려드릴게요. 아직 올려드리지는 못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TTL2 USB하고 라이다 센서, OLED, LED 두 개를 가지고 저는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터 쪽은 시력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기재만 해놓고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OLED 출력을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I2C 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뿌린 건데요. 제가 첫날인가요?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I2C에 대한 예제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올려놓은 소스를 좀 활용을 하시면 이 OLED 소스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캐릭터 LCD를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OLED 이 LCD에는 폰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스 안에 제가 만든 폰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OLED 뒤쪽에 보면 이제 I2C는 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각 슬레이브 장치에 어드레스가 존재하잖아요. 병렬로 많은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고유의 어드레스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사용했던 OLED는 OX78하고 7A라고 하는 두 가지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OX78 쪽에 저항이 납땜이 돼 있어서 OX78이 서버 어드레스가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소스 코드상에 보면 OX3C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제 I2C 설명을 하시면서 7빛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저게 실질적으로는 3C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여기까지가 8비트라면 맨 마지막 비트를 라이트하고 리드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앞에 7비트를 사용하게 돼요. 7빛 어드레스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원래 이제 여기까지가 7, 8이 되는 건데 0을 하나 더 붙여서 3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드상에는 3C를 사용을 하셔서 OLED를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OLED 내부 레지스터는 여러 가지 세팅 값을 세팅을 해야 초기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현재 슬랙에 올라와 있는 소스에는 제가 활용한 부분이 메모리 모드하고 호리젠탈 어드레싱, 페이징 어드레싱, 컬럼 어드레싱 뭐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어느 포인터에 이 글씨를 찍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요 포인터만 요 명령어만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글씨를 뿌릴 것인가.
지금 제가 이 PPT를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데이터시티의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한데 제가 사용했던 부분하고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만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좀 PPT 자료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메모리 어드레싱 모드는 호리젠탈 어드레싱 모드로 이렇게 글씨를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0에서 127개의 도트가 있다면 이렇게 쭉 찍고 127 도트가 되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찍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계속 맨 마지막 7페이지가 되면 다시 맨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드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 호리젠탈 방식이 있다면 버티칼 방식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이 레지스터에 0, 2를 채워서 버티칼 모드로 바꾸면 되겠죠. 저는 이제 00 모드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처음서부터 이 0컬럼에서부터 찍어서 127까지 이렇게 글씨를 찍었다면 이거를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컬럼에서 125컬럼까지 찍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건 주로 이제 그래픽 같은 거 그릴 때 자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그 SSD 1306이라고 하는 이 OLED는 각 페이지가 0에서 7까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페이지는요, 이렇게 내부에는 8비트씩 이루어져 있고요. 그 페이지를 이렇게 찍고, 만약에 내가 6페이지부터 찍겠다 그러면은 페이지에 대한 명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설명이,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앞에 많은 부분이 좀 많이 줄여서 그래요. 줄여서 그런 건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폰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은 폰트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 녹색 이 G가 이렇게 되죠. G라는 폰트를 만들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폰트를 만들 때 좀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여기 보시면 이쪽 줄, 요 빨간 줄에서 보시면 여기가 1, 그러니까 비트로 따졌을 때 000, 1이 되는 거고 111이니까 1F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숫자를 00, 1F, 20은 그렇게 해서 따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OLED 출력을 그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소스 코드에서 좀 정확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그림 표시를 어제 보시면 주로 빵판을 많이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빵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제작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자꾸 이게 접촉불량이 되고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빵판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정확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든 여기서도 보시면 빵판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기 LED도 달고 3D 저항도 달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단점이 뭐냐면 납땜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깔끔하게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그림을 그냥 보여드리면 빵판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신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빵판을 넣는 그림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고
실제 한번 제작을 좀 해보시더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브래드보드가 없이 그럼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이게 헤더 소켓이에요. 헤더 소켓. 헤더 소켓을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전부 쇼트 시켜서 납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을 꼽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VCC 전원이 저항하고, 라이다 센서하고, 그리고 OLED 센서에 이 빨간 선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빵판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빨간 줄이 전원으로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꽂아서 이 VCC를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좀 활용을 해서 저도 이런 헤더 소켓을 활용을 해서 이 필요한 만큼의 어떤 전원, 빨간색 전원을 뽑을 수 있게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잘 활용을 하시면 브래드보드 없이도 어느 정도는 완벽히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제작이 가능해요. 실제 제가 설명을 마치고 한번 제가 제작한 라이다 센서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좀 단점은 있습니다. 뭐 빠지기가 쉽다든가 뭐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브래드보드보다는 좀 낫고요. 또 이것도 역시 납땜을 또 하셔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쉽게 꾸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캠프에 오기 전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PCB를 제작하지 않고 어떤 제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실제 제품은 아니고 뭔가 테스트를 위한 세트에서는 PCB를 뜨는데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알려드린 그 구조로 세트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좀 복잡하고 그렇긴 하더라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이 많죠. 노란 선이 이제 시그널 선들인데 같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빨간 선은 이제 전원선 같은 선을 다 연결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런 브레이크 아웃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만으로 활용을 해서 세트를 제작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거리계 측정할 때 측정기에서 라즈베리 우리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TTL to USB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하셔서 세트를 제작을 하시고 한번 다른 센서를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 센서는요, 우리가 기존의 조도 센서하고 틀리게 레지스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기능을 쓰기 위해서 쓰는 주소가 있는가 하면 읽어오는 주소가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히 예를 들면 C4에다가 어떤 레지스터 값을 주고 C5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 보시면 라이트 V3 매뉴얼에 보시면 있는데요. 이것도 슬랙에 제가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다시 요청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명령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C4에다가 그 어떤 명령을 그 레지스터에 명령을 쓴다고 그랬었죠. C4에 있는 그 레지스터에 00 먼저 주고 04를 주면 수신기 바이어스 보정을 하여서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뭐냐면은 트랜지스터에서 그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트랜지스터는 증폭기잖아요. 증폭기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폭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스위칭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 측정을 하다 보니까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증폭을 해서 그 거리 값을 알아내는데 이 트랜지스터에 그 이제 베이스단에 신호가 실리게 되는데요. 이쪽에 이 신호가 실려서 컬렉터 단에서 증폭이 되는데 이 신호가 너무 미약하면 이 증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이 베이스단의 저항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증폭이 가능한 부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걸어주는 게 바이어스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설명됐던 이 수신기 바이어스 보정하여 거리를 측정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바이어스 값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적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겠다라는 명령이 C4의 0004가 되는 거고요. 수신기 바이어스 보정 없이 하려면은 0003을 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시면 0004라는 명령을 줘서 수신기 바이어스를 보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걸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 명령으로 준 게 뭐냐면 먼 거리를 측정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2바이트 리드 스타트를 위한 커맨드를 줬습니다. 저기 F8이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그게 이제 C4에 F8이라는 명령을 전송을 해서 2바이트를 읽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C5라고 하는 이 센서 어드레스에서 2바이트를 읽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준 다음에. 예전 거리 센서에서는 이 과정까지 거친 다음에 20ms 딜레이를 줘야 된다라고 매뉴얼은 써 있었는데 이번에 V3 버전을 보니까 이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스에는 그냥 한번 넣어놨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에러일이 있는지 조금 미심쩍어서요. 그래서 20ms 딜레이는 그래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접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대충 제 소스 코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리소스 일리미넌스 소스 그 센서라고 했던 이유가 이 파일 이름이 이렇게 졌던 이유가 뭐냐면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루미넌스 투 서버라고 하는 그 소스를 가지고 제가 모디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프로그램 짤 때 변수명 주는 게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주는 게 참 좀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가 쉽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시간이 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루미넌스 센서라고 했던 이유가 이 라이더도 빛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함수명, 그러니까 그 함수명이나 아니면 파일 이름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그냥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안에 보시면 리소스 이니셜 라이더 센서라고 하는 부분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바이어스 보정을 해서 이 어떤 값을 읽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0004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 버퍼에 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페리페럴 I2C 라이트라고 하는 API를 활용해서 네이티브 API를 활용해서 값을 전송을 한 거죠. 그것도 2바이트를 전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 명령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라이더 센서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 네이티브
네이티브 C API를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명령을 썼었어요. 뭐냐면 버퍼에 있는 거 2바이트를 날리겠다라고 하는 API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센서 어드레스가 오고 C4가 오고 레지스터 어드레스가 오고 라이트 데이터 투 레지스터가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API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하셔도 되고 이제 실제 여기 레지스터 어드레스하고 데이터 어드레스가 2바이트가 날아가다 보니까 그거를 버퍼에 넣고 2바이트를 날려도 사실 크게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소스를 오래 놓고 기억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그런 API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들 때는 사실 거기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스에서 일단 좀 막아놨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03이잖아요. 뭐냐면은 바이오스 보정 없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소스에는 넣어놨는데 이것도 같이 제가 지우진 않았어요. 테스트를 좀 하느라고.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바이트를 아까 읽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 바이트를 아까는 2바이트를 전송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센서 어드레스가 오고 8F만 전송을 하면은 이걸 이제 그 다음에 2바이트를 읽겠다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똑같은 API를 써서 한 바이트만 전송을 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ms 딜레이는 uSleep이라고 하는 API가 있더라고요. 그 API를 사용을 해서 중간에 여기 보시면 readset F8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저는 C4 명령을 써서 0004 날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소스 2 readset 라이다 센서는 아까 8F인가요? 그거 날린 거고 딜레이 주고 최종적으로 2바이트 읽은 그런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거는 디로고를 찍기 위해서 이 디스턴스 밸류 해서 일루미넌스 밸류 읽은 값을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거기서 디로고를 찍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문장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문장도 아마 어제 교육 시간에 일루미넌스 센서에 있었던 그 내용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도 뭐 별 특별하게 바꾸진 않았는데 2바이트를 읽어서 값을 아웃풋 밸류에다 넣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2바이트를 읽겠다, I2C를 읽겠다라고 하는 API도 여기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하고 저번 주에 타이머에 대한 것도 배우셨잖아요. 저도 역시 센서 게더링 인터벌 타이머를 함수에서 에코 타이머 애더를 이 센서 게더링 인터벌을 1초씩 주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1초마다 한 번씩 그 값이 갱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로고를 찍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제 개발자분들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주시던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더바 D2 해서 문장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스를 보면서 제가 그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약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디스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열어놨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라이다 언더바 센서.c라고 하는 이 파일을 보시면은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요. 네, 그 파일 안에서 어제 설명 그 부분이 OLED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 서비스 앱 크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여기 리소스 OLED 이니셜 해서 그러니까 OLED를 키기 위한 초기 이니셜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로고에서는 OLED를 이제 실제 G캠프라고 하는 거를 OLED에 제가 뿌렸던 그런 코드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앱 컨트롤에서는 게더링 스타트를 따라가시면 이 본문 문장이 여기에 있네. 게더 라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리소스 이니셜 라이다 센서, 그러니까 초기화 라이다 센서를 초기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바이트 리드 셋 라이다 센서, 이쪽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 문장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쪽으로 리소스 일루미넌 센서 쪽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리소스 이니셜 라이다 센서 안에 가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페리페럴 I2C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004를 버프에 집어넣고 그걸 라이트하고, 예. 그게 이제 초기화하는 거죠. 이니셜라이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아니고 네. to read set F8인가요? 그 명령 전송하기 위해서 해준 거고요. F8 여기 보이죠? 버퍼에 집어넣고 한 바이트 전송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라이다를 2바이트 읽겠다라고 하는 거는 리드 라이다 센서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2바이트를 아웃풋 밸류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라이다 센서 그 센서 값을 읽어온 겁니다. 그래서 로고 값으로 뿌린 거죠.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좀 실제 로고 값을 보여드릴게요. 값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제가 그 거리를 좀 가렸었어요. 그러면은 값이 변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를 하는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좀 가깝게 그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I2C를 실제 측정하는 거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만 해가지고는 좀 깝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리소스 이니셜라이저 라이더 센서 아니 그 이니셜 초기화할 때 어떤 그 파형을 잡기 위해서 이 LED 쪽에 이렇게 5번 LED 또 5번 LED를 켜고 끌 때 이 시점에 파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그 이렇게 여기 보시면 커멘트로 디버거 LED ON, 디버거 LED OFF라고 해놓은 이유가 앞서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채널을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로 잡고요. 이 마지막 채널을 트리거 모드로 해서 잡아서 그 부분만 정확히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좀 있으시면 그 파형을 실제 측정을 해가면서 내가 짠 그 I2C가 잘 동작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만들었던 라이다 센서에 대한 설명을 좀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그 STT 보드를 가지고 UART 통신을 했던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STT 보드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나눠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그 USB-C 타입의 그 케이블을 USB 3.0에 꽂으시고, 이게 디버거 포트도 연결해서 2.0으로 꽂으시면 3.0을 연결하시면은 앞서 우리가 교육 받았던 와이파이 이런 거 연결 없이 그냥 그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STT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컴포트를 활용을 해서 이 디버거 포트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앞서서 잡아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UART로 제가 그 했던 부분을 또 슬랙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안에 소스를 보시면 어떻게 구현했는지도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쪽 그 포트를 사용했던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연결했던 부분이 이 UART 6의 TX하고 RX 3V짜리를 사용을 했고요. 이거를 사용하려면 그 타이젠 API 보면은 이 포트 넘버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핀 맵의 그림 중에 TTY MXC5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맨 끝자리를 활용을 하셔서 그 포트 번호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드에 보시면 5V 그라운드하고 UART 6에 TX하고 RX 3V짜리를 사용했는데 그 포트 번호가 5번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센서는 그 UART 먼지 센서를 연결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그림이 제가 조금 연결 그림이 좀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그 센서 먼지 센서 데이터가 이 TX만 있어요. RX는 없고 그래서 그거를 TX 보내서 RX 핀에다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TX도 같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TX 핀은 이 TTL2 UART로 연결한 다음에 이거를 노트북에서 UART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G캠프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테스트를 하면 되고요. UART 쪽은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뭐냐면 이제 API가 오픈을 할 때 5번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로 5번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핸들을 열 때 그렇게 열고 닫을 때는 그 핸들을 그렇게 닫는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또 전송 속도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사용했던 먼지 센서는 9600보레이트에서 이 값을 9600으로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사이즈는 8비트 아니 잠깐만요.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제가 오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 예제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 보드 레이트가 아니라 그 페리페럴 셋 바이트 사이즈를 정하는 데 있어서 페리페럴 UART 바이트 8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세팅 더 페레티비티를 페레티비티 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탑 비트는 1비트를 사용을 해서 이 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로 컨트롤은 논으로 놓고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서 어떤 버퍼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고를 찍기 위해서 이 swart.c에 있는 값을 제가 로고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뿌려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먼지 센서의 그 데이터 규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0하고 1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송이 돼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서 42하고 4D가 안 오면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단 제가 비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그러니까 버퍼에 쌓여져 있는 거에 11번째 10하고 11이 그 대기하에서 PM 1.0이면 극초미세먼지가 되는 거고요. 어레이의 12, 13번에 저장된 내용은 초미세먼지, PM 2.5가 초미세먼지입니다. 그
그다음에 14, 15가 저장된 부분은 PM1.0에서 대기상에서 미세먼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앞에 데이터를 첨부를 해서 여기 로고로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D로고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값들이 좀 뿌려지는 거죠.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로고 만든 것도 D로고 해서 UART를 찍으면, 실제 이제 이 어레이, 그러니까 배열에 그 저장된 값도 같이 좀 뿌려봤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값도 이렇게 같이 좀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값을 실제 여러분들이 그 해커톤 할 때 적용을 해서 뿌리시면 UART 쪽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현재 센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값을 찍어 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UART로 전송을 해서 저쪽에서 값을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Gcam프를 찍어 본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TX 연결하면은 이런 그 시리얼 포트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앞에 그 코드에 의해서 Gcam프가 찍힌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코드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STT 보드에서 UART 출력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20분 후에 다음 수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